네, 안녕하세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박상철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기억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렘 수면과 넌렘 수면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면 뭐가 좋을까요? 좋은 일들이 많지만 오늘 저는 이제 기억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잠을 잘 자야지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이런 신문 기사에서도요, 굉장히 숙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벼락치기를 하면 꼭 잘 볼 것 같지만 정작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깊은 잠을 자야지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억은 크게 서술 기억 그리고 절차 기억으로 나누게 됩니다. 서술 기억은 명시 기억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서술할 수 있는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회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히포캠퍼스가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기억 상실증이 빠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억입니다. 크게 이제 서술 기억은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화 기억은 에피소딕 메모리, 내가 겪었던 경험과 사건에 대한 기억입니다. 의미 기억은 단순한 사실이나 개념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에 어디 여행을 갔었다 그런 기억도 예전에 만났던 사람의 얼굴 이런 걸 기억하는 것은 일화 기억에 해당이 되겠고요. 영어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공식을 외우는 이런 것은 이제 의미 기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절차 기억은 서술 기억과 반대 개념입니다. 비서술 기억 또는 운동 기억, 안목 기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습관화를 통해서 형성되고 더 오래 남는 기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반응을 일으키는 내재된 기억이고, 이것은 의식적으로 회상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주로 이제 운동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게 많은데요. 이건 이제 히포캠퍼스에 의존하지 않는 장기 기억이기 때문에 기억 상실증에 빠져도 절차 기억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타기, 수영,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 또 운전하는 방법 이런 것은 사실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보다는 이제 몸이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절차 기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을 동물 중에서 고양이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요. 의미 기억은 이제 고양이 같은 경우에 의미 기억은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었지, 눈이 이렇게 생겼고 털이 있고 꼬리가 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게 의미 기억이 되겠고, 일화 기억은 내가 고양이를 쓰다듬었던 그런 구체적인 기억이 이제 일화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 기억은 만약에 고양이가 야옹하고 울어야 되는데 개굴개굴 하고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절차 기억을 통해서 고양이가 이상하게 우네 라고 지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서술 기억은 주로 넌렘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절차 기억은 렘 수면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플립의 프로파일과 이제 플립 관련된 시그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주로 이제 수면을 취할 때 N1, N2, N3 이렇게 이제 점점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고, 주로 초반에 이런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 나타나게 되고, 렘 수면은 이제 주로 수면 후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슬로우 오실레이션, 또 플립 스핀들, 샤프 웨이브 리플 이런 것들이 이제 넌렘 수면 때 관찰이 되고요. PGO 웨이브나 세타 액티비티가 이제 렘 수면 때 관찰이 됩니다. PGO 웨이브는 폰토제니큘로 옥시피탈 웨이브인데요. 폰타인 브레인 스템에서 레터럴 제네큘레이트 뉴클레우스와 비주얼 코텍스로
프로파게이션 되는 이런 그 싱크로나이즈 된, 버스트 된 웨이브를 이제 피지오 웨이브라고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도 설명드리면서 나오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기억과 관련된 피지올로지와 티오리들이 있는데요. 이 낮에 깨어 있을 때 그 학습 동안에 이제 시냅스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게 되죠. 여기 이제 그 기억 흔적들이 이런 그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고 이런 검은색 선의 두께가 이제 연결된 강도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시냅틱 스트레스 굉장히 증가를 해 있다가 수면에 취하면은 이제 이런 그 강도들이 점점 좀 줄어들게 되고 CMP 커넥션을 이렇게 호메오스타시스를 맞추면서 기억력이 통합이 되면서 기억이 저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럼 렘 수면이 기억력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살펴보면요. 렘 수면 때는 기억을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으로 구분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낮에 습득했던 이런 정보들이 이 측두엽 안에 히포캠퍼스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렘 수면 동안에 이제 시냅스 가소성이 촉진되고 이는 이제 새로운 학습 경험을 통합하고 기존의 기억을 강화하고 오래 지속되는 데 기여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그 낮에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스냅 사진처럼 단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둡니다. 이렇게 저장된 스냅 사진들은 이제 잠을 자면서 특히 이제 렘 수면 동안에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렇게 히포캠퍼스로 보내진 정보는 약 1, 2주 정도 기억이 되다가 이 기억이 이제 매일 밤에 렘 수면을 할 때마다 되새김 돼가지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기억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언스에 예전에 실렸던 재밌는 연구 결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요. 렘 단계에서 이제 수면을 방해하면 기억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던 실험이 되겠습니다. 마우스 실험이었는데요. 이 광유전학적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인데 렘 수면 중에서 이런 그 히포캄팔 에어리아에 있는 세타 리듬이 메모리 컨솔리데이션에 관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세타 리듬 제너레이션에는 인텍트 미디얼 셉텀이 필요하고 이런 미디얼 셉텀의 가바를 방출하는 뉴런 MS 가바가 이제 히포캠푸스로 투사되어서 결국은 렘 수면 동안에 이제 세타 리듬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광유전학적인 방법, 즉 이제 빛을 이용해서 신경세포를 선택적으로 켜거나 끄는 걸 이제 옵토제네틱 테크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옵토제네틱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MS 가바 뉴런을 사일런싱 시키고 그 수면 행동을 이제 방해하지 않으면서 렘 수면 동안만 이제 선택적으로 세타 활동을 줄인 그런 마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NOPR 테스트, Novel Object Place Recognition, 그러니까 새로운 물체와 이제 그 장소 지각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마우스가 얼마나 찾아가는지에 대해서 기억력 테스트를 한 건데요. 이제 보시면 처음에 첫날에는 오브젝트 1과 오브젝트 2에서 물체 간에 어떤 물체에 대한 더 선호도가 뚜렷하게 차이는 없죠. 보시면 1, 2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날에 가게 되면 쥐는 이제 본능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선호해서 이제 조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물체 2가 새로운 위치로 가게 되면 정상적인 컨트롤 마우스들은 이제 그 오브젝트 2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MS 카바 뉴런이 사일런싱 된 그런 그 마우스들은 보시면 이제 1과 2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지 않는 결과를 확인을 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공포 상황을 유도를 했는데요. 이런 철로 된 바닥에 이 마우스를 넣은 다음에 소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바닥에 또 전류도 흘러주고요. 그럼 굉장히 마우스가 공포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쥐가 잠들고 나서 렘 수면에 들어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포토 사일런싱 방법, 그 옵토제닉한 방법으로 사일런싱 시켜서 마우스를 이제 실험을 했더니 다음날 두 번째 날 보면 마찬가지로 컨트롤 마우스들은 그 프리징 듀레이션, 굉장히 좀 공포감을 느끼는 시간이 마찬가지로 잘 유지가 되는데 반해서
이런 사일런싱 시켰던 쥐 같은 경우는 이 공포 자극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잃어버렸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넌렘 수면은 기억이 여기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이 기억의 재활성화와 통합에 관련이 됩니다. 샤프 웨이브 리플은 깨어있는 동안에 경험과 이 학습된 정보를 재활성화시켜서 기억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되고요. 기억의 재생을 촉진하고 새로운 학습 경험을 강화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명시적 기억의 통합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신경회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히포캠퍼스와 이제 세레브럴 코텍스 간의 이런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넌렘 때 증가하고 이게 기억 통합에 필수적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기억은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이 있다. 서술 기억은 의식적으로 회상하고 서술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기억이고, 절차 기억은 습관화,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형성되고 해마에 의존하지 않는 기억이다. 그래서 서술 기억은 넌렘 수면, 절차 기억은 렘 수면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렘 수면과 넌렘 수면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